안녕하세요. 논문강호입니다. 네, 조관입니다. 3월 14일 포워드란 무엇인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뭔가요? 주제가? 그 전에 마스크 벗었네요. 예. 답답해가지고. 드디어 멋있는 얼굴을 다 보여주시는군요. 3차 접촉. 3차 접종은 맞는 순간 효과가 나온다던가? 그래요? 하여튼 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온보드란 무엇일까? 저거 지난주에 했잖아요. 온보드가 무슨 뜻인가? 이건 뭐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지난 시간에는 해상운송에서 온보드의 의미가 뭐 어떤 거냐. 결국은 온보드 하는 순간 딜리버리, 인도. 그러니까 매매 계약상의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됐다. 비록 CIF, CFR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 표시되는 장소는 목적지라고 하더라도 인도 의무는 온보드 되는 순간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됐다.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한다. 이런 거 되겠죠? 사고 나면 해상 운송 중에 사고 나면 매수인 쪽으로 다 넘어간다. 위험도 이전한다. 이런 뜻이죠.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보드는 선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보드라는 게 판때기니까 그죠? 뭐 배에만 판때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력. 적재됐다. 쉽하고 같은 단어네요. 쉽이 이제 원래 쉽은 배잖아. 배라는 뜻에서 얘가 이제 그 실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다가 실어 보내다. 그러니까 또 실어 보내다 발송하다. 지금은 운송수단 안 가지고. 그래서 배편으로 보내도 쉽이고 비행기 편으로 보내도 쉽이고 그렇잖아요. 동사가. 뭐 그렇다 카네. 그래서 점점점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점점 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보드 저거는 꼭 배 위에만 실었다는 뜻이 아니고 기차 위에 적재하든 트럭 위에 적재하든 비행기 위에 적재를 하든지 간에 적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온보드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loaded on board 또는 shipped on board라고 해도 이론적으로는 선박에 실렸다고는 볼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죠. 사실은 비엘에 보면 항상 loaded on board 또는 shipped on board라고 찍어주거든. 온보드 데이터가 찍히는 경우가 있죠. 아니 loaded, shipped 이런 말을 앞에 딱 찍어 놓는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특히 온보드 비엘이라고 하면 선박에 선적했음을 의미한다. 실무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이론과 실무가 딱 부딪히는 게 언제냐 그러면 사고 났을 때거든. 네. 보험 책임 뭐 이런 거 막 따질 때는 이제 이론과 실무가 딱 부딪히니까 온보드라는 게 과연 선박에 선적했음만 의미하느냐 오늘 조금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결국은 누가 이런 거 이기는 거죠?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거지. 힘센 놈이 이기는 거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해상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코텀즈는 지난 시간에 FAS는 뺐어요. FOB, CFR, CIF만 얘기했는데 FAS는 조 세 개하고 좀 다르잖아. FAS 저거는 쓸 일도 별로 없죠. 저거는 거의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 저거는 벌크 화물에 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의 그 양악이라고 하나요? 그게 닿는 데다가 물건을 갖다 두면 인도 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게 FAS잖아요. 컨테이너에서는 없는 거지. 어쨌거나 이제 거의 안 쓰죠. 저 네 개가 해상 운송에서만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인데 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델리버리의 완료는 선축, 그러니까 FAS는 선축, 선축이고 FOB랑 CFR이랑 CIF는 본선상. 그러니까 그렇죠. 배에다가 딱 올려주면 네. 끝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CFR, CIF도 배에 실는 순간에 인도가 끝났다. 그 CFR이나 CIF 다음에 어떤 장소가 나오면 그 도착지 장소는 거기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지
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장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또 다른 시조건이 있잖아요. 네. CPT하고 CIP의 경우 그죠? 이것도 델리버리는 도착지가 아닌 수출지다. 당연히 C 조건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제 좀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조건으로 얘기하면 CPT, CIP의 경우는 도어 투 도어 조건이고 네. 앞에 얘기했던 CFR, CIF는 포트 포트 투 포트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 투 포트의 C 조건도 로딩 포트에서 인도 업무가 끝나는 거고 CPT, CIP 같이 도어 투 도어도 수출지의 도어에서 인도 업무가 끝난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거 인도 업무가 도착지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 그게 CPT, CIP, CIF, CFR의 뒤에 목적지의 지명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많이 헷갈려야죠. 절대로 인도는 수출지에서 인도가 이루어진다. 된다. 그래서 저기 그 C로 시작되는 규칙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선적지 인도, 엄연히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착지에 그 뭐 그때까지 도착을 시켜야 된다, 무사하게 도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D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D 조건만 도착지. 그러니까 앞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E, F, C는 전부 다 그렇죠. 수출지에서 인도가 끝나고 도착지에서 인도하려 그러면 D 조건을 D 써야 조건을 써야 된다 이거죠. D 조건은 또 포딩만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선사를 하기 힘들죠. 즉 복합 운송인에게 수출지에서 인도하면 네. 딜리버리는 끝난다. 그 굳이 복합 운송인은 운송인은 누구든지 수출자, 수입자가 아닌 아니야. 제3자가 그게 끼어들면 아니라 CPT, CIP는 도화 조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복합 운송인이 다 개입돼 있거든. 복합 운송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안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합 운송이 다 개입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기타 뭐 단 도착지까지의 운임은 운임을 갖다가 대답해줄 뿐이다.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이런 거죠. 이제 이 경우 운송 수단에 싣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내기했던 내용인데 내가 바빠가지고 사실은 원문 확인을 못해가지고 원문에 특별히 저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운송인에게 인도를 갖다 하게 되면은 저 인도 의무가 완료가 되는 거고 인도 의무가 저기 뭐 어떻게 완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운송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일일이 합의한 바가 없으면 그냥 평소 때 하던 대로 상관습에 따르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우리 조간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단 계약에서 명백하게 정한 게 있으면 정한 게 없다면 그런 거 정한 게 있으면 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엑스웍에서는 절대로 쓰여주지 마라. 그 엑소옥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자꾸 헷갈려 하지 말고 너네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특별히 표시를 해주는 거고 나머지에는 특별하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언급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실다가 네. 떨어뜨려가지고 네. 화물이 파손이 되면 네. 이게 이제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CPT, CIP의 경우에는 내륙 지역에서 이게 이제 인도가 이루어지니까 그건 딴 얘기구나. 그래서 실다가 이제 문제될 수 있고 또 실는 비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간단하게 싣는 뭐 지게차로 이렇게 넣었다 하는 건 관계 없는데 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무거운 거라 가지고 예를 들어 플랫넥이나 오픈탑에 이렇게 실어야 된다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그러니까 운송 계약할 때 그게 그 예민하면 그에 대해서 합의를 보겠지 이제 운송사랑 예민하지 않으면 이제 평소 때 하던 대로 하면은 하던 대로 따라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컨테이너 화물은 지게차로 이렇게 실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실무에서는 도어 컨테이너가 도어 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수출자가 자기 공장에 지게차로 이렇게 이제 실어주는 거고 뭐 소량 화물, LCL 화물 이런 것들 CFS로 보낼 때는
예를 들면 CIF나 CPT나 CIP 조건이라면 그냥 택배사에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실어갈 수도 있고 갈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다 뭐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온보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이게 배에 실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PT, CIP의 경우에는 복합운송 도어 투 도어 같은 경우에는 수출지에서 딜리버리가 끝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항상 헷갈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한번 얘기해줘도 막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이게 그렇죠. 문제가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능문카고님도 그렇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막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요 온보드 관련해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C 조건의 그 딜리버리 완료 시점에 대해서 네, 좀 쓴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상 입장에서 뭘 신경 써야 되죠? 그 운송이나 때 인도해주는 인도의 완료 시점을 전적으로 누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 수출상이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수입상은 위험의 이전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면 계약서에다가 명확하게 적어놓으라 이런 것도 있죠.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 따지고 들면은 C 조건은 포트가 또 로딩 포트가 안 정해져 있잖아. 죄송합니다. 자꾸 그래서 이게 또 파고 들어가면 양이 많아져요. 우리 옛날에 이거 CPT, CIP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